22살 여성이 벌인 충격적인 범죄,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죠. 이 20대 초반의 피의자. 그 여성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현상이, 외모를 보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피의자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3명에게 약물을 먹이고 이제 그중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텔 연쇄살인의 피해자 김모 씨의 신상은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의 SNS 계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고 확산이 된 건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 김 씨의 SNS를 본 그런 이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이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김 씨가 과거에 올린 게시물들에 지금 열흘새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무죄다, 감형하라,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런 이상하고 황당한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 편이다? 네, 피의자 김 씨의 셀카 등의 사진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김 씨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이상한 동정론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면서 10여일 전에 200여 명이던 팔로워가 지금은 10,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피의자입니다. 아직 여죄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차 가해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발언들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외모를 감안해서 무죄를 판결하라는 둥, 다 같이 모금 계좌를 만들어서 돕자는 둥, 저렇게 예쁜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남자가 있겠냐, 나 같아도 음료수 주면 바로 마신다, 이런 범행을 미화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의자 김 씨는 범행 후에 반성이나 죄책감을 표현하기는커녕 피해 남성이 사망한 그 당일에도 SNS에 자기 셀카를 찍은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된 인물입니다. 심지어 경찰에 체포되기 불과 30분 전에도 SNS상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SNS 역시도 범행에 사용된 정황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김 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또 다른 남성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됐을지도 모르는 이 SNS를 보고 응원하고 미화하는 이런 누리꾼들이 나온다는 건 유족들이 보면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이브리스트 필리아는 살인범이나 흉악범, 이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그래서 범죄자 팬덤 같은 게 생기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선망, 범죄에 대해서 힘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인지적 오류죠. 이 여자는 예쁜데 나쁠 리가 없어. 너무 예쁜 여자한테는 너무 큰 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그 심리가 흘러가는 거고. 자,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범죄자한테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이런 심리학적 이상 증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요, 범죄 도착증 또는 범죄자 애호로 번역되기도 하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은요, 범죄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그에게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증상 또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의 단어와 사랑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공식 정신질환명은 아니고 증후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도, 강간, 연쇄살인, 총기 난사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특히 많은데요. 이런 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범죄자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환상, 그리고 유명세에 대한 욕구, 강한 파트너에 대한 선호, 위험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스릴 등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피의자의 외모를 보고 비뚤어진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특수 강도 혐의로 5천만 원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의 명단이 전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 수배자가 누구였냐면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근데 그 이모 씨를 설명하는 수배 전단의 그 표현이 미인형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공개된 사진에는 뭔가 뚜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인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사진이 확산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강도 얼짱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팬카페가 개설이 됐는데 회원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씨의 팬을 자처한 네티즌들이 당신은 잘못이 없다, 숨겨주겠다, 저런 여성이 강도일 리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 이 여성이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도피 생활을 응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이 씨가 지명수배 한 달 만에 검거됐는데 이 같은 인기 현상에 대해서 나도 어이가 없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거에 그 신창원 사건 때 이때도 나중에 붙잡혔는데 막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신창원 신드롬이란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의 외모를 놓고 네티즌이 동정 여론을 펼쳤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1990년대 후반 탈옥 907일 만에 검거됐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도 아주 독특한 패션 감각과 외모로 이른바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걸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 신창원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다가 탈옥을 했는데요. 교도소 탈옥 후에 신출귀몰하는 행동으로 도피 생활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범죄자 최초로 팬카페가 개설이 되는가 하면 체포 당시에 화제가 됐던 옷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그 브랜드의 옷이었는데 이 브랜드가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또한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를 옹호하는 그런 팬클럽이 등장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은혜의 외모에 호감을 느낀 이들을 주축으로 팬톡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현대사회의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 뭐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범죄자 옹호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항상 이 피해자 혹은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